점심 먹고 휴식을 조금 취하고 모밥을 다시 꺼내 가지고 확산이 좋은 상태로 낚시를 시작을 합니다. 아까 대류가 좀 있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걸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 25척으로 구사를 하면 100% 초칭이라기보다는 살짝 모자라요. 그래서 그 간격 동안 찌가 굉장히 빨리 흐릅니다. 근데 제가 설마 하면서 찌의 부력을 엄청나게 높이진 않았거든요. 그 부분이 이 낚시에서는 약간 패착이었어요. 조금 더 쉬운 낚시를 할 수 있었는데 잡어 뚫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부력을 굳이 높일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대류가 문제였어요. 지금은 대류가 다시 심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뭐 낚시하기 정말 좋죠. 밥을 바꾸니까 몽내림 폭이 확 줄었죠. 이제 여기서부터 몽내림 폭을 조금씩 더 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수심이 7m 정도 잡힙니다. 그러면 편납량을 제가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안 썼거든요. 그래도 수심이 지금 7m 정도 되면 대류가 있는 상황에서는 편납량이 9cm 정도 3단 편납을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다고 봐요. 투척도 더 어렵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 25척 할 기회가 있을 때는 편납량을 조금 넉넉히 쓰고 차라리 목줄을 길게 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제가 선택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니까. 점도밥이니까 점도가 좀 생깁니다. 찌가 서는 위치랑 목내림이 되는 방향을 한번 보시면 바람에 좀 기우뚱하면서 서죠. 자, 지금은 흐름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입질. 목내림 폭을 몇 번 조정했어요. 조정했는데 이제 터치도 맞아줬고요. 그래도 헛방이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25척) 초칭에서의 어려움은 사실 다른 데 있지 않고 같은 자리에 계속 밥을 넣어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한 번 더 도전하러 가봐야 되겠어요. 이게 여름 영상이라서 이후에는 사실 장척을 요즘 안 꺼내 들었는데 조금 더 추워지면 가볼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은 목내림 하면서 찌가 조금씩 오른쪽으로 밀리죠. 대류가, 그죠? 뭐 그래도 많이 밀리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면 구사를 못할 정도는 아니고 목내림 폭도 어렵지만 꾸역꾸역 저렇게 나와주면 뭐 좋은데 마지막에 약간 부족하네요. 빨간 눈금 정도까지는 내려가 줘야 입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채비가 막 밀려 나가죠.
제가 영상을 커팅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자, 좀 전에 밀렸어요. 채비가 오른쪽으로. 바람은 잦아들었어요. 자, 오른쪽 대류 이번에는 건드림이 아주 좋아요. 거의 뭐 이건 입질 하겠다 하고 하는 정도의 건드림이에요. 내려가면서 저렇게 나오면, 가다가 살짝 밀어 올리고 하는 정도는, 사이즈만 맞으면 입질이 나와요. 저거는. 문제는 마지막 밥달기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밥달기여야 입질 나오죠. 밥달기를 멍청한 놈아. 기다려야지. 조금 더 기다려도 됐어요. 밥달기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떡밥도 물론 잘 만들어야 되지만 마지막에 저런 데서 버텨준단 말이에요. 밥달기가 잘 돼 있고 떡밥이 고르게 섞여서 깨지지 않는 떡밥은 저런 부분에서 버텨줘요. 치대면 저게 되겠죠. 근데 치대지 않고 저 정도 상태를 만들려면 떡밥이 균일해야 되고 밥달기도 잘해야 돼요. 자, 지금 대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제가 찌를 왼쪽에다가 계속 놓고 있죠. (25촉으로) 찌를 찍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유지력을 좀 늘리려고 가텐도 살짝 뿌렸고요. 바람은 좀 잦아들었습니다. 찌를 잘 보세요. 제가 분명히 왼쪽에다 찌를 놨어요. 아까. 그리고 열심히 오른쪽으로 대류가 떠내려갔죠. 지금도 그렇게 갈 것처럼 보이죠. 오른쪽으로 슬쩍슬쩍 왔어요. 여기까지. 그죠? 찌가. 별로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뭔가 달라졌어요. 지금. 자, 깊은 척수는 떡밥 달 때 정말 신경 써야 돼요. 한번 잘못 던지면 한 사이클이 다 날아가잖아요. 뭐 짧은 척수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회전이 빠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죠. 자, 지금 계속 제가 찌를 왼편에다 놓고 있습니다. 왼편에 놓더라도 12시에 서고 오른쪽으로 열심히 흘러갔죠. 낚싯대를 보세요. 위치랑 간격을 보시면 구별이 되니까. 자, 내려가면서 대류가 오른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건드림을 하면 브레이크 걸리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는 속도는 아주 좋아요. 빠르지도 않고. 근데 건드림이 굉장히 강하지는 않아요. 조금 모자란 듯 내려가는 느낌. 이거보다는 약간 더 공격적으로 내려가 주는 게 고기들이 쫓아오는 형태인데, 바람이 멈췄습니다. 찌를 보세요.
찌가 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물을 보세요. 어렵네.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잡고 끝내야지. 순식간에 방향이 바뀌었어요. 뭐 원래 바뀔 때는 순식간에 바뀌죠. 저는 계속 하듯이 지금 바람이 노골적으로 바뀐 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산들산들 하는 정도거든요. 바람이 바뀌어도 대류의 방향에 따라서 채비가 가죠. 입질. 입질이 한 번 더 나오겠네요. 건드림이 약해요. 목내림은 좋은데 고기들이 흥미를 덜 가져요. 지금 보면 바람은 다시 오른쪽으로 불죠. 그런데 찌가 오른쪽으로 안 가요. 지금 저기서 입질이 안 나오지. 대류가 흐르던 게 멈춘 거예요. 바람의 방향하고 대류하고 일치하는 거 아닙니다. 왜 저기서 입질이 안 나올까? 확산이 부족하나? 제가 여기서 영상을 빨리 돌린 이유는 찌를 왼쪽에다가 놨는데 앵글에 안 잡힌 거예요. 그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와야 될 찌가 안 오고 있다는 거죠. 투척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투척 지점은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거를 캐치를 못하고 투척하는 거 봅시다. 계속 왼쪽에 놓고 있죠. 원래는 이때쯤 벌써 찌가 서가지고 자리 잡고 가야 돼요. 또 내려가네. 근데 빨리 못 오는 거예요. 찌가. 아까는 이 정도면 가운데에 들어와서 목내림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절반도 못 와가지고 목내림이 돼요. 입질. 아유씨, 안 달려. 안 달리죠. 좌표가 달라졌으니까 밀도도 옅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수심이 이렇게 깊은데 대류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탄착군이 깨져요. 그러면 이 탄착군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얼른 이걸 읽어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걸 읽어내지를 못하고 계속 찌를 왼쪽에다 던져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오른쪽으로 열심히 막 흘러가던 찌였잖아요. 근데 지금 물의 표면으로는 오른쪽으로 흐르죠. 저거는 찌가 누워있을 때는 따라 흘러요. 근데 서고부터는 안 흐르죠. 지금 그 자리에서 계속 지금 목내리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탄착군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문제는 아까 만들어 놓은 상황은 깨진 거죠. 짧은 척은 뭐 이걸 금방금방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긴 척은 사실 컨트롤해서 정밀하게 넣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찌가 건드림이 확 약해져 버렸잖아요. 지금
분명히 바람은 오전이랑 똑같게 불어요. 45도로 우측으로 불죠. 근데 보세요. 찌는 하나도 떠내려가지 않죠. 만약에 바람에 의해서 저렇게 하던 거면 바람이 멈추면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좀 달라졌네 라고 하지만 제대로 다 모르고 있어요. 물의 흐름을 수류라고 하는데 굳이 대류라고 하는 이유는 기체나 액체가 움직이면서 열을 전달을 하는 걸 대류라고 부르거든요. 물도 심층부와 표층부의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온도가 서로 맞추어 들어가는 과정에 의해서 물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면서 수류가 물 흐름이 일어나니까 그걸 대류라고 부르는 거죠. 낚시터에서 대류는 계속 있어요. 일교차가 있는 한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대류가 항상 일정하지 않고 폭도 달라진다는 거. 그걸 계속 읽어 나가야 되는데 낚시에 집중하면서 뭔가 이렇게 뭐 터치를 맞춰야지 혹은 뭐 입질을 잘 봐야지 이러다 보면 전체 상황을 읽지 못하게 되는 거죠. 특히 밤낚시 같은 거 하면 대류의 영향을 덜 받는 계절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지가 왼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른쪽으로 흐르던 지가 갑자기 멈추더니 이제는 왼쪽으로 가버려요. 아 미친. 네, 점점 이제 거친 표현이 나오죠. 분명히 고기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못 잡고 있으니까 날은 더운데 부드럽게 가야 되나? 탄착군이 흐트러졌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떡밥 터치를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지에서 잡어층을 뚫으면서 구사를 할 때 부드럽게 가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부드러운 떡밥으로 노지에서 하시는 분들은 고기 자체를 많이 안 모으고 오래 기다려서 따박따박 잡는 스타일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구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지금 보세요. 찌를 자꾸 왼쪽에서 놓는 습관을 그대로 하고 있죠. 왜? 위에 물이 오른쪽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표면이. 그래서 왼쪽에 놓는데 문제는 대류는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누워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흐르겠죠. 서고부터는 왼쪽으로 가요. 그럼 지금 투척 자체를 입질 지금보다 한가운데에다 놔야 돼요. 그래야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좌우 50cm 정도가 뭐 대수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밀도의 차이가 있어요. 입질 미친. 계속 헛방 나잖아요. 이걸 터치로 극복을 하려고 하면 모르겠네. 위에서부터 7m를 내려가면서 만나야 되는 잡어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터치보다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상황을 만들려면 더 부드럽게. 대류를 지금 읽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못 읽으면서 계속 좀 더 부드럽게 가면 될까? 좀 더 부드럽게 가면 될까? 이렇게 하면서 밥 사이즈도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 고기들이 흥미를 잃어요. 제가 흥사지에서 많이 저지르는 실수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떠 있는 동안은 오른쪽으로 흐르다가 목내림이 시작되면 채비는 이미 깊이 있죠.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가요. 사이즈는 줄이면 안 돼. 안 내려가 사이즈. 브레이크 좋아요.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에요. 투척 지점이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 더 좋은데 지금도 안 내려가네.
저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는 포지션으로 약간만 들어가도 안 내려가죠. 이 밥이. 근데 왼쪽으로 좀 더 가면 내려가죠. 밀도가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정지 상태에 있으면 채비가 다시 왼쪽으로 흐릅니다. 빵 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현장에 가면 또 까먹어요. 일단은 상황을 다 못 읽으니까 떡밥의 터치로 해법을 찾아보려고 밥이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밥도 정성 다해서 달고 조금씩 부드러워질수록 밥 달기에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투척하는 거 보세요. 밥은 12시에 넣었는데 찌를 왼쪽에 놓죠. 위에 물 흐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밥은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찌가 앵글에 안 들어가요. 위에서 흐르는 거랑 상관없이 밑에 편납은 왼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멀리에 있으니까 그냥 찌가 비슷비슷하게 보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낚시를 하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생각보다 헛방이 참 많이 나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고기가 그래도 저 포지션에 계속 지금 던져 넣다 보니까 빵이 자꾸 나지. 헛방이 엄청 나는데도 근데 지금 그래도 제가 그냥 같은 포지션에 계속 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기가 나름 모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대로는 아니에요. 오케이, 되겠어. 오른쪽으로 확실히 던졌으면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거죠 지금. 또 왼쪽에도 찌를 놓죠. 장척을 쓰면 손바닥이 아파서 장갑을 끼고요. 아파요, 아파. 찌는 없죠. 찌를 살짝 왼쪽에 세우고 물은 오른쪽으로 흐르는데 찌는 왼쪽으로 가요. 위에 보이는 거랑 다른 거죠. 여러분 낚시할 때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물이 흐르는데 찌가 안 오죠. 이러면 투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척을 초리대보다 오른쪽 50cm 지점에다 하고 찌를 초리대보다 왼쪽에다 해야 돼요. 아, 잠빨이네. 이 상황에서 큰 고기가 아니, 뭐 붙을 이유는 터치를 없죠. 맞추고 그렇게 애를 먹이냐? 일곱치. 이게 지금 낱마리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토종이야. 이 말은 집을 못 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게 헛방이 나네. 흐름에 맞는 투척이 안 되고 있어요. 밥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이가 없어, 진짜. 자, 마음이 멋대로 보네.
바람도 안에서 막 도는데 제가 이제는 찌를 거의 12시에 놓죠. 근데 찌는 왼쪽으로 가요. 분명히 제가 채비도 12시에 놨어요. 내려가면서 저리로 가는 거예요. 일부러 낚싯대 방향을 살짝 돌려서 목내림이 원하도록 맞춰준 거예요. 초리대가 약간 옆으로 더 갔죠. 밀어 올려버려요. 내려가다 말고. 목내림이 부족해요. 그래도 저 정도에서 입질이 나오는데, 공격적이면. 지금 대류 심하죠. 왼쪽으로 점점 가죠. 바람은 오른쪽으로 부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 딴에는 투척을 똑바로 한다고 하는데 물속 상황은 근데 낙하 중에 못 먹지. 계속 삐뚤삐뚤해지면서 제 스스로 탄착군을 흩어놓는 거예요. 이런 날은 장척 안 하는 게 좋긴 해요. 만약에 할 거면 찌 부력을 더 올려가지고 더 빨리 내리고 목줄 낙하를 천천히 시켜줘야 돼요. 당연히 투척도 잘해야 되고. 바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찌와 편납의 거리가 멀어도 목내림에 방해가 돼요. 어우, 안 달려. 카메라 앵글을 낚싯대 기준으로 맞췄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투척을 해보면 찌가 왼쪽으로 가는 걸 더 확연히 느낄 수 있어요. 투척하는 거 보세요. 이제 찌를 가운데에다 제대로 넣고 있죠. 줄까지 오른쪽으로 던져 넣었죠. 근데 보세요. 편납이 벌써 저쪽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편납을 가운데 넣었는데 편납이 왼쪽으로 벌써 쓸려 내려가니까 찌가 저쪽에 서버리죠. 그래도 저쪽에 집어가 됐어요. 지금은 계속 저 자리에만 들어가니까 이제 저기에다 맞춰야 되는 거죠. 입질. 그러나 헛방이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다. 다음 공간. 고기가 계속 안 달리는데 터치만 계속 살피고 있다 보니까 상황을 점점 못 잊게 되는 거죠. 집어가 안 되는 이유, 헛방이 나는 이유 생각보다 다양해요. 지금은 물 흐름도 없죠. 근데 찌는 흘러간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위의 흐름이 또 반대가 됐고 편납의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졌어요. 자, 지금은 대류가 없어진 상태죠. 찌 내려가는 거 보면. 근데 저 찌가 떠오르면 다시 이 표층에서의 흐름을 영향을 받아서 찌가 또 흘러요. 여기서 해결을 봐야죠.
되돌림 다 되고 입질. 근데 안 달려. 미치겠네. 수면이 잔잔한데도 물은 움직이니까. 과하게 남는다는 말인데. 밀도가 높은 포인트를 공략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과한 거죠. 떡밥 자체가 과하다는 게 아니고 상황이 덜 만들어져서 더 하죠. 우선은 터치를 가지고 최대한 극복을 해내야 되죠. 투척 지점은 그래도 균일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처럼 들어가주면 제일 좋죠. 브레이크도 잘 걸리고 목내림 속도도 좋고. 예, 방금은 좋은 건드림이에요. 위로 올립니다. 아까 그 짧게 나오는 게 입질이었나봐요. 아이고 오늘 힘쓴다. 네, 올라오다가 다시 밑으로. 크지 않아도 깊은 수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재밌죠. 별로 크지도 않은데. 이 저수지는 웃기는 게 고기가 걸리면 저 멀리 달려요. 뭐야? 밑으로 이게 꽂지 않고. 큰 애들도 그래요. 왜 채비를 꼬고 그래? 얘가 목줄 다 꼬았어요. 채비를 꼬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고맙죠. 에헤이. 난리를 냈네. 네, 이번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 장면을. 제가 목줄을 교체한다고 한 2분, 2, 3분 정도를 소요했어요. 그리고 채비를 한번 넣었다가 꺼냈으니까 뭐 한 4분 정도. 편납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편납은 받침대보다 우측에 들어갔어요. 찌도 받침대보다 우측에 들어갔고, 찌 서는 거 보세요. 자, 이미 찌가 선 자리가 낚싯대보다 왼쪽이죠. 그만큼 낙하하면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낚싯대랑 찌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죠. 내려가면서. 대류가 바뀌었네. 대류가 확 심해진 거예요. 갑자기. 목내림 완성됐는데 저만큼 벌어졌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에서 투척으로 이걸 극복을 해보려고 많이 그래요. 떴네. 근데 이게 투척으로 극복이 안 돼요. 고생만 죽으라고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당겨서 보여드리면 분명히 찌는 12시에 똑바로 서요. 내려가면서 벌써 벌어지죠. 바람은 여기서도 불고 저기서도 불고, 표층에는 왼쪽으로 흐르고 밑에도 왼쪽으로 흐르고, 그러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목내림 시키는 중에 이만큼 떠내려가요. 이러면 탄화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뭐냐 하면 부력을 늘리는 거예요. 투척도 투척이지만 부력도 늘려야 돼요. 물론 목내림을 못 시킬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력으로도 목내림 충분히 시킬 수 있는데 대류가 심해지면 타나 공약층이죠. 그 층을 안정화를 시키는 게 우선인데 지금 오른쪽에다가 채비를 던지고 찌도 오른쪽에 던지고 해도 찌가 그냥 쭉 왼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이러면 편납을 목표 지점에 더 빨리 도달시키는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찌가 일어서는 시간에 벌써 낚싯대의 왼쪽에 가기 시작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물론 대류가 살짝 죽으면 그때가 찬스죠. 지금처럼. 근데 매번 그렇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대류만 죽이면 이렇게 공략이 가능은 해요.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해 보이는 이 물이 속에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 낚시터에서 이런 거를 파악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고전합니다. 짧은 척은 상관이 없는데 척수가 18척이 넘어가면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겪게 되실 거예요. 제가 아예 오른쪽에다 채비를 다 갖다 놓죠. 저래야 조금이라도 낫거든. 근데 벌써 찌가 설 때 왼쪽에 있죠.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력으로는 이 대류를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이 편납량이 7.5cm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8.5에서 9cm 정도는 돼야 지금 상황에 맞는 것 같아요. 표준보다 좀 더 높게. 아니면 따라가 줘야 돼 지금. 근데 따라가는 것도 너무 빨리 이렇게 벌어지면 떡밥이 그냥 대각선으로 흘러내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뱅에돔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따라가잖아요. 낚싯대 들고 목내림이 되잖아요. 따라가니까. 그 말은 좀 전에는 목내림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밑걸림까지 발생하고 대류에 밀려 들어오니까 안에 직벽에다 닿는 거예요. 있네 밑에.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에. 우와 물이 뜨겁다. 자, 이번에는 한번 보세요. 어떤지. 표층 흐름은 다시 우측으로가 나왔어요. 채비는 오른쪽에 완전 던져 넣었어요. 하도 왼쪽으로 흐르니까. 찌가 서는 것도 좀 늦고. 아까는 저렇게 해놓으면 낚싯대 오른쪽에 있지도 않았죠. 근데 지금 오른쪽 그냥 내려가죠. 대류가 아까보다 훨씬 죽었어요. 찬스죠. 이럴 때 잡아내야 돼. 이제는 조금 덜 흐르는데 그래도 흐름이 있어요. 지금 왼쪽으로 계속 갑니다. 투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까보다는 죽었지만 그래도 대류가 또 있어요. 정말 어렵죠, 공략이. 대류를 죽이든지 대류가 죽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런 날은 긴 척 안 쓰는 게 좋고요. 찌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편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쨌든 제가 뭐 어떻게든 한번 잡아 보려고 포지션을 계속 체크하면서 넣는 거예요. 편납을 일부러 오른쪽에 넣어서 낚싯대 왼쪽으로 빨리 흘러가지 않도록 잡아뒀기 때문에 목내림이 그대로 수직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층부에서 쫓아 내려왔죠. 대류가 시작됐어요. 목내림 중에 저렇게 막 흘러내려가죠. 진짜 어려워요. 이번엔 어떻게 던진지 보세요. 오른쪽으로, 찌른 가운데로.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편납은 왼쪽으로, 찌는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리 잡히겠죠. 빨리 안 서네. 위에서 먹은 것 같아요. 찌가 서질 않아. 위에서 먹었어요. 그걸 먹고도 째지도 못하는 놈아. 잔챙이가 먹었는데 못 째는 거죠. 빨리 나와. 지금 제가 구사를 하면서 층이 다 깨진 거예요. 찌의 부력을 더 높이고, 목줄은 더 길어도 상관없어요. 찌의 부력을 확실하게 더 높여서 목적 수심층까지 빨리 도달시키고, 그 구간 안에서 공략을 할 때 압축을 더 시켜내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대류에 비해서 해당 수심에서 부력이 부족해요. 뭐 잡아 이기려고 엄청 고부력 쏘고 그런 차원과는 다른 겁니다.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리를 잡죠. 건드리면 굉장히 좋고, 포지션 맞으면 이렇게 표현이 좋은데, 입질. 네, 바로 딱 걸리는데 이 포지션을 못 맞추는 거예요 지금. 참 조그만한 것들이 깊은 수심에서 잘 들어오네. 네, 신기해요. 7m가 넘는 수심에서 이거 7치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야, 얘는 위턱이 없네. 일곱치. 잘 놀아요 애들이. 날려간다. 지금부터는 채비가 계속 바람에 밀려 나가요. 그래서 앵글을 벗어나 버립니다. 얘도 수상하네.
얘들이 왜 이 쪼까란 것들 위에서 자꾸 이렇게 애들이 덤비는 거예요. 그리 맛있더나. 아이고 이놈아. 상황은 안 만들어지고 참 힘들죠. 대류를 잘 보셔야 돼요. 항상 낚시할 때. 특히 깊은 수심을 할 때는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얕은 수심은 찌랑 채비랑 같이 움직여요. 띄워서 할 때는. 근데 보세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른쪽에 채비를 넣고 찌는 센터에다 뒀습니다. 목내림 좋고 빠르고 가속이에요. 저거는 붕어가 쫓아 내려온 거예요. 건드린 계속 입질. 걸렸어요. 영원적인 양감이다. 이 고기가 정상적으로 자리가 잡히면 저런 게 나온다는 거죠. 뭐고 이거? 어이구 얼굴을 안 보여주노 이놈아. 크지도 않은데. 제법 힘을 쓰더라고요. 토종이구나. 야, 저 수심에서 토종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 토종이네. 사이즈는 뭐 제법 되는데 좀 날씬한 토종이었죠. 토종은 항상 저렇게 머리를 흔들더라고요. 힘들어. 손맛은 좋았습니다. 되는구만. 좀 날씬하긴 해도 오랜만에 보는 토종이죠. 반가운 토종. 황금 사진을 토종. 한 장. 이것도 사진 찍어놔야죠. 토종 사진을 한 장. 9치가 조금 넘는 정도네요. 말랐네. 길쭉했어요. 애가 마르고. 고맙다. 손맛도 좋고. 대류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저기서 맞는 상황들을 찾아내는 것도 방법이죠. 채비를 더 잘했으면 훨씬 쉬운 낚시가 됐을 텐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미흡했어요. 조금 밋밋하게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저기서 입질이 나오죠. 지금 방금 찍었는데 아 놓쳤네. 놓쳐버렸어. 또 입질. 그치? 아. 저런 건 아깝죠. 대류에 겁을 집어먹고 너무 오른쪽으로 뺐어요. 그래도 표현들이 지금은 상당히 좋은 상태예요.
조금만 더 잘 왜안 구사를 달려? 하면 아, 고기가 달릴 것도 같은데,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긴 한데 장척을 구사하기에는 잡고 빵빵하게 만들어야 되겠네. 좀 그래요. 옆구리가 이 배가 나와야 떡밥이 유지력이 좋아요. 밥 달기에서 그 부분이 기술력이 필요하죠. 지도 잘 안 보이죠. 그래도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찌는 다 보입니다. 방금 쿡 했죠. 그래도 목내림 다 됐어요. 입질. 뭘 하지? 와, 입질 그렇게 해버리냐? 좋은 입질이었는데 안 채고. 저건 잘못한 거죠. 한 번만 더 해주라. 저런 게 손이 안 나가면 휴식할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아유, 진짜. 판단이 잘 안 되고 힘들게 손이 안 던졌는데. 나가면 휴식을 가져야 돼요.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억울하네. 억울하네. 억울해. 억울할 거 없죠. 못해서 그런 건데. 다음 투척에서 더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오늘 대류에 대해서 놓쳤던 것들을 저도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낚시를 하면서 대류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물속에서 실제로 압축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든요. 당연히 투척도 일관성 있게 들어가야 되지만 물속에서도 그게 돼야 돼요. 물속에서 컨트롤이 안 되면 위에서 모양이 예뻐도 밑에 딴 자리에 흐트러져 버릴 수 있으니까 건드리면 좋죠. 지금 입질 잔챙이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고기 얼굴 보는 건 좋은 거죠. 쓰레네. 쓰레야, 쓰레. 고기들이 조금씩 흥분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낚시 때문에 오겠다. 옹걸림인데. 내줄게. 그래, 왜 설쳐가지고. 뭐 이후에도 작은 고기들은 제법 나왔어요. 근데 더 압축을 해서 상황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깊은 수심에서 압축을 더 하는 게 잘 안 돼요. 여기 하나 나갔다. 2마리였는데 여기에서 정읍은 나가고. 예, 이런 야야. 여기에서 큰 고기들 위주로 있으면 오히려 밀도가 불필요하게 네. 높지 않고 공략이 좋을 텐데, 작은 고기들 위주로 있으면서 낱마리로 큰 고기가 들어오니까 상황 유지가 생각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계속 작은 고기들은 잡았지만 뭐 특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낚시를 조금만 더 하고
휴식을 좀 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계속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요. 안치기. 작은 애들은 잘 나와요. 압축률이 더 높아져야 더 커지죠. 그것까지는 못 가고. 오늘의 포인트는 대류의 변화를 읽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서 물속에서 어떻게든 탄착군을 제대로 형성시켜라 하는 거고, 여기처럼 겉대류, 속대류가 트위스트 형태로 나오면 긴 척은 공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략해서 지금도 잡아내면서 이제 압축을 하면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고 그래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이 낚시를 재밌게 하는 방법입니다. 장척 가끔씩은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대류의 마법에 걸리지 마시고 즐겁게 낚시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대류 관련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게 재밌게 낚시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